이번 수업 시간에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구간 추정은 모수가 특정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점 추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추정값 주변에 일정 범위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 점수가 난 이번에 수학 80점 맞았어 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그냥 예측값이잖아요. 아직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점수를 매기기 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런 것보다 나는 한 80에서 85 사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내 점수가 들어갈 확률이. 다음에 모수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구간 추정은. 그래서 이 구간 추정은 신뢰 구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이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뢰 구간은 95%, 98%, 99% 구간의 길이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파란색이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98%의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자, 여기 빨간색이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지금 이 구간이 늘어날수록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여기는 이제 Z밸류 X축은 이제 Z밸류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기 이제 95%, 98%, 90%, 9%에 해당하는 그 Z값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신뢰 구간이란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기대하는 범위입니다. 99% 신뢰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이 95% 신뢰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보다 길다. 그렇죠? 방금 전에 확인하셨죠?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자, 이거는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 95%, 이제 99%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95%잖아요. 그쵸? 95%가 되면 이제 여기 끝에가 이제 나중에 여기가 유의수준이 되는데요. 자, 유의수준은 여기 전체가 5%면 이제 95%니까 여기에 이 양쪽 구간은 5%가 됩니다. 자, 5%가 되고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얘는 2.5%, 2.5%, 얘도 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90%일 때는 유의 수준은 1%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1%가 아니라 10%죠. 그쵸? 유의 수준은 10%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0.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는 0.0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Z값은 1.645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서 95%이면 유의 수준은 0.05, 그러니까 5%니까 5%인데 지금 얘가 퍼센트로 안 나와 있고 그냥 소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5%인데 얘가 0.05. 그쵸? 그럼 얘는 0.025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Z값은 1.96이 됩니다. 다음 이제 99%가 될 때 이때 유의 수준은 1%가 되는 거고 소수로 나타내면 0.01 그리고 2분의 알파 값은 0.005가 되겠죠. 양쪽으로 나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의 수준과 각각의 값을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표준 오차이고요. 95%일 때는, 신뢰도가 99%일 때는 2 곱하기 2.58 표준 편차. 여기서 1.96, 2.58은 여기 이제 Z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표준 오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실제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즉 표본 평균의 정확선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모집단에서 같은 크기의 표본을 무한히 반복하여서 추출하고 각 표본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갖는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입니다. 그쵸?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식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표준 오차를 구하는 식은 루트 n분의 s예요. 루트 n분의 s.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표준 오차의 특징.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준 오차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쵸? 이게 표준 오차인데 이 밑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S를 나눠주잖아요. 그쵸? 큰 수로 나눠지니까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 지금 오차, 표준 오차는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이 있는데 10을 2로 나누는 거랑 10을 10으로 나누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10을 2로 나누면 얘가 5가 되고 얘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이제 표준 오차가 되는 것인데 이거 제가 루트를 안 씌우는 이유는 그냥 지금 이해를 좀 쉽게 이해해서 그냥 루트 안 씌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걸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루트 4예요. 루트 4분의 10이에요. 루트 4분의 10이고, 그 다음 만약에 루트 16분의 10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n이 커졌잖아요. 그쵸? n이 커졌을 때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0이죠. 루트 4는 2니까. 그 2분의 10은 5입니다. 자, 그럼 루트 16은 4예요. 그럼 4분의 10이잖아요. 그쵸? 그럼 4분의 10은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표준 오차인데 표준 오차가 지금 n이 값이 커지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더 가까워지며 추정값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및 가설 검정 등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구간에서 지금 공식이 지금 표준 오차가 쓰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S2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설명하고요. 다음에 S는 표본의 표준 편차,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표본의 표준 편차가 10이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면 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N이 지금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표준 편차가 10. 그러면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10. 그래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오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표본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오차는 일단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표준 오차에다가 인계값을 곱한 것입니다. 그냥 먼저 간단하게 이 표준 오차 값에다가 인계값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표본 오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본 오차는 통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본 오차라는 용어는 사실상 오차 한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표준 오차 위에서 표준 오차를 루트 n분의 s였잖아요. 예. 근데 이 표본 오차는 오차의 한계는 여기다가 인계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주변에서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면 이 표본 오차는 표준 오차의 인계값을 곱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이 78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5g, 표본의 크기가 50이고 신뢰 수준이 95%라면 지금 이걸 가지고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s, 그러니까 지금 n이 50이죠. 그쵸? 그리고 지금 표준 편차가 5니까 루트 50분의 5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계값, 지금 얘가 95%니까 이거에 대한 인계값이 1.96이 됩니다. 그러면 1.96을 곱해서 나온 값, 이게 표본 오차가 됩니다. 예, 오차의 한계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뢰 수준 같은 경우는 이 78 있죠, 78. 여기에다가 이 표본 오차를 더해주거나 빼준 것 값이 상한값과 하한값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에부터 하나씩 설명을 덧붙여 가면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공식으로 왔고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최종 공식은 X바 뿔마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모표준 편차,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의 식이고요.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면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일 때, 표본의 크기가 30 충분히 클 때, 이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시그마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예시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이고 표본 평균 100명의 평균이 170일 때 95%의 실내 구간을 계산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이 170이잖아요. 예, 그쵸? 표본 평균 X바가 170이니까 170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보면 이제 실내 수준 95%일 때, 그 Z 0.025의 값은 1.96이 됩니다. 1.96 곱하기 루트 샘플의 개수죠. 그쵸? 표본의 개수죠. 그쵸? 표본의 개수가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 10을 넣으셔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170 뿔마 1.96.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용어를 살펴보면서 실내 구간을 이제 구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